자, 이더리움 커뮤니티 재단 1이더 $10,000 만드는 것이 목표. 이런 포모 심리를 유발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좋죠. 커뮤니티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광고라던가 대중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은 굉장히 좋다. 지난주 6월달 민간고용지표 그리고 고용지표까지 발표가 됐죠. 자, 민간고용지표는 감소를 했습니다. 안 좋게 나왔고 다음날 발표됐던 실업률이랑 비노고용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우리가 열어봤더니 좋은 게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이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민간고용지표는 잘 맞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민간 업체에서 발표한 게 통계한 지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계절성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처음에 민간고용지표가 감소했을 때 이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실업률 비노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죠. 그 지표를 세세하게 봤더니 14만 7천 개가 증가했어요. 고용지표가. 월가에서 한 10만 6천 개 정도 증가하겠다라고 봤거든요. 예상보다 한 4만 건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민간 기업 쪽에서는 일자리 수가 줄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 봤더니 정부가 지원한 일자리 숫자가 한 7만 3천 개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럼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겠죠. 포니슈님, 트럼프 정부가 정부 지원을 통해서 고용지표를 조금 더 리밸런싱 좋게 만든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수가 정부에서 한 7만 3천 개가 늘어났는데 7만 3천 개가 이제 뭐가 늘어났냐면 선생님 일자리 숫자가 거의 한 5만 개에서 6만 개 가까이 늘어났다. 자,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일까? 정부에서 지원한 일자리 숫자가 7만 3천 개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 5만 개에서 6만 개가 사립학교, 교생들, 선생님들, 주정부 교사가 4만 명, 그리고 지방정부 교사가 2만 3천 명, 그리고 오히려 연방정부에서 공급한 교사는 7천 명이 순감했어요. 그 말은 즉슨 트럼프 정부가 일부러 고용지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핸들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순감을 했다. 그러면 4만 명, 2만 3천 명, 주정부 학교 이 교사들 어디서 나왔을까? 왜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 지금 신학기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기 시즌 때문에 4만 명, 2만 3천 명의 고용이 증가를 했고 이번에 비노고용지표 실업률 좋게 나온 이유는 실제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서 다시 성장을 해서가 아니라 신학기라는 계절적 영향 때문에 감소를 했다. 근데 전체적인 데이터는 높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민간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됐던 실업률이랑 비노고용지표도 좋게 나왔다고 보긴 어렵다. 안 좋게 나왔다고 봐야 된다. 그럼 고용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만 봤을 때는 처음에는 국채금리가 이렇게 살짝 튀더라고요. 디테일하게 좀 파서 봤더니 이건 아니구나. 고용 감소구나. 그래서 그 금리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고용지표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지표는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거. 이거를 제일 베스트다. 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도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야 9월 달에도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는 거겠죠. 자, 트럼프 9일까지 관세 선언 아니면 합의. 관세 발효는 8월 1일. 자, 7월 8일까지 90일 유예했던 거 이제 유예를 하냐 아니면 바로 시행을 하냐 그게 시장에서 걱정이었죠. 저희 하우스 저희 방송 몇 달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7월 달 관세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낮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세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관세 발효는 8월 1일부터 발효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즉슨 이번에 7월 8일까지 90일 유예했던 거 8월 1일까지 자동으로 한 달 연장됐다는 의미입니다. 8월 1일까지 너네 협상 못 끝낸 애들 오케이 시간 줄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베스트 세무장관 이런 얘기를 해. 그럼 트럼프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는 50%도 때릴 수 있고 60% 때릴 수 있고 70% 때릴 수 있습니다. 겁을 줘야겠죠. 그래야 8월 1일 전까지 빠르게 협상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베스트 세무장관은 시장에 계속해서 간대한 8월 1일 날까지 할 겁니다. 시장을 달래주는 역할. 트럼프는 계속해서 윽박 지르고 압박을 줘서 협상을 좀 더 앞당기고 지네들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공격적인 스탠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막 너무 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야 아직도 관세 정책,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도 시장 투자하면 안 되겠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질질 이끌려 다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물리거나 사는 이유가 다 그러한 맥락이에요. 자, 트럼프 관세선 12개에서 15개 순차 발송할 거다. 세게 얘기하죠.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어떤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세게 막 왈라왈라 막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에서 15개국 순차 발송한다. 요게 한국 시간으로 이따가 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8월 1일 오전 1시라고 합니다. 오전 1시면은 7월 8일이죠. 7월 8일 날 오전 1시에 이제 각국 한 15개 국가인 것 같아요. 수정을 한 거 보니까 얘네들한테 몇 프로 매길지 이제 날라오겠는데 그게 이제 언론으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도 7월 초 중순은 오늘 이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좀 발표돼봐야 알겠지만 또 겁을 줄 겁니다. 또 겁주면 또 시장은 조금 흔들리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8월 1일까지 이거 자세한 얘기 이따 한번 드릴게요. 이거 시간을 뺐어요. 중요해서. 자, 미국 재무부 약 100여 개국에 상호관세 최저치인 10% 부과될 것. 자,
자, 여러분들 봅시다. 월가의 기존 컨센서스가 뭐였냐면 영국이 10% 정도 받았네? 그러면 뭐 베트남이 됐든 누가 됐든 중국이나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편 관세인 10%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얼마 전에 베트남이 발표를 했어. 20%에다가 중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40%를 받는다 그러죠. 월가에서는 예상을 10% 이상 했는데 베트남이 20%를 때려버려. 야,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몇 개 국가, 한 15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10%를 때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그래서 좀 중요한 얘네들은 조금 더 받고 싶구나.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내는 것만큼 베트남처럼 아닌 중국처럼 조금 더 받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들은 최저인 10% 정도 받겠구나. 뭐라고 생각할까? 시장은 트럼프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시장의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변동성은 조금 낮아지게. 자, 시장 투자자들이 관세를 얼마나 매기고 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유연하게 할 거야? 시장이 진짜 막 경기 침체로 몰아갈 것처럼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근데 재무장관이 얘기를 해주죠. 시장이 뭐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상호관세 10%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나머지 국가들 전체적으로 10% 매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15개 국가 있죠. 요 국가들에 대해서만 10%에서 30%까지 중국이 지금 한 35% 정도 되죠. 그리고 베트남이 20%니까 그 사이에서 그 사이 안에 베트남보다 조금 무역 흑자가 낮다 그러면 이제 20% 안쪽으로 될 거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와도 끄떡없다. 미국 은행 배당 늘린다. 자, 제가 금융주는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누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융주 얘기 드렸을 겁니다. 잘 드시고 계시죠? 제가 왜 금융주들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복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 배당 늘린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SLR 규제 완화든 아니면 뭐 지니어스 법안이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누구냐면 금융주예요. 감세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뭐 지원을 해주고 한다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업들의 이런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리고 뭐 IPO가 활발해지고 뭐 M&A가 활발해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돈이 빠르게 돈다는 걸 의미하고 빠르게 돈이 돌면 돌수록 은행들의 수익 구조는 좀 더 개선이 되고 나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나쁘지 않다, 좋다.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은행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고위급 만남 예고, 유가 하락. 트럼프 정부 잘합니다. 이란과 계속해서 협상하겠다. 유가 떨어뜨린다는 거죠. 아메리칸강 창당선을 머스크 박살난 기차 되는 길. 자, 이번 주말 또 지난 주말이죠. 머스크가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BBB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고 독립기념일날 뭐 별다른 이런 멘트들이 없었어요.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고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본인은 아메리칸당 제3당을 창당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무소속 후보나 얘네들 지원해줌으로써 사실상 내년 중간선거에 뭐 밀 수 있는 이제 후보를 뭐 내세운다고 하는데 내년 중간선거까지는 사실상 좀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요거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좀 달래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트럼프랑 머스크랑 처음 싸울 때도 제가 둘이 화해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금방 화해할 거라고. 실제로 화해를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제3의 당을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막 사이가 진짜 아예 틀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최대한 트럼프가 안을 겁니다. 감싸 안을 거예요. 어쨌든 내년 중간선거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뭐 돈도 그렇고 뭐 트위터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 것도 그렇고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트럼프와 머스크는 다시 화해할 가능성이 높기는 할 거다. 만약 화해 못하더라도 최대한 밀어내는 그리고 뒤에서 달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쓸 거다. 둘이 사업가잖아요. 제가 요거 그 상반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후보 자금 지원해줄 거라고 돈 밀어줄 거라고. 근데 지가 당을 저는 제3의 당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거는 변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만 혼란스럽고 좀 힘든 거지. 나머지 이제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엔 조금 이제 힘들다. 한번 미국 증시나 이제 비트코인에 영향을 줬던 악재였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크게 영향을 주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한테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테슬라 오케이 좋은 기업 맞습니다. 오랜 기간 장기간 보고 모아갈 거면 괜찮지만 이거는 정치 퇴화주에 가깝다. 단기적으로 너무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갔다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겁니다. 자, 브릭스 국제결제 시스템 논의 실패. 여러분들 볼게요. 브릭스가 막 이젠 떠올라가지고 앞으로 미국 달러를 대신할 거고 미국 달러 역사상 몰락이 막 100년마다 화폐가 망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은 달러가 될 거고 브릭스가 지금 뭐 전 세계 GDP 50%를 차지하고 인구수만 합쳐도 전 세계 인구수 절반이 넘고 한창 거의 1년 한 2년 됐나요? 2년 전 3년 전에
온갖 유튜브, 경제 채널, 뭐 3프로TV부터 시작해서 모든 TV들이 브릭스 얘기를 꺼냈었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브릭스가 막 서로 해가지고 브릭스 무슨 화폐를 만드는데 그게 뭐 비트코인을 넘을 거고 뭐 디지털 달러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집어삼키고 브릭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한 2년 전, 3년 전에. 그래서 실제로 달러 종말론이 엄청나게 부각됐었고 기억나시는 분? 2년 정도 됐죠? 그때 저희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달러의 종말 웃기지도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GDP가 뭐 50%고 전 세계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50% 60% 넘고 우리가 통화라는 거는 그 해당 국가와 뭐 이런 뭐 연합이라고 볼게요. 해당 국가의 무역량 아니면 경제 성장률 아니면 뭐라 그럴까 군사력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은 주겠지만 무조건적인 뒷받침은 아니다. 우리가 쓰는데 기축통화가 됐던 화폐의 근본은 뭐다? 믿음이다. 아무리 브릭스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미국 달러는 못 밀어낸다. 요 말씀 드렸었죠. 브릭스가 실제로 2000년도 초반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껏 하는 게 없어요. 20년 동안. 20년 넘게 지네들이 해온 게 없어. 브릭스가. 실질적으로 2년 전에 막 브릭스 급부상한다, 뭐 달러를 종말시킨다. 그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은 이미 화폐가 나와서 뭐 디지털 CBDC가 됐던 브릭스 통화가 됐던 이런 게 나와서 활발하게 써야 되는데 안 돼요. 오히려 뭐예요? 트럼프한테 상호간에서 10%만 때리게 맞게 생겼죠, 지금. 방미 정책, 브릭스, 동조하는 국가에 10% 관세 추가 부과한다. 브릭스 지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리고 봅시다. 브릭스를 이끌어가는 국가 중에 가장 큰 세대, 수장, 중국이 지금 어때요? 시진핑 실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번 주 멤버십 방송 저희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실제로 주말에 특파원이랑 제가 통화를 나눴고 중국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거 얘기 좀 정리해서 드릴게요. 시진핑 실각설이 막 나오고 지금 중국이 막 휘청휘청 거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브릭스 이런 대화 기구에 나가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면 중국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푸틴도 그렇고 뭐 시진핑도 그렇고 힘들죠. 브릭스 들어가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일단 잠정 준다. 힘들다. 이러한 트럼프의 뭐 이런 정책도 그렇고. 자, EU 대변인 7월 9일까지 미국과 관세 합의 도달 목표. 최근 진전이 있었다. 자, EU도 깨갱하죠. 트럼프 정부가 계속 닥달하니까 오케이 우리도 7월 9일까지 관세 합의 도달 목표를 하겠다. 대답을 합니다. 때리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막무가내 외교 정책이라 할 수도 있고 좀 무식한 정책일 수도 있는데 먹혀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트럼프가 얘기했던 정책들 실제로 실현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잘 안 되고 있어?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막 반발하고 우리 보복관세 때리겠다, 싸우겠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돼가고 있죠. 얼마나 무서워. 조금씩 하나둘씩 다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막 미치광이처럼 막 안 좋게 생각을 했잖아요. 언론이나 기사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막 XXX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까지 해온 걸 봤을 때 유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유도리가 있었죠. 제가 상반기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다. 유도리가 있다. 기브앤테이크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론들, 기사들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론 기사들만 봤을 때는 이미 시즌이 종료가 났었어야 돼요.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은. 자, 이더리움 커뮤니티 재단 공식 출범, 이더리움 가격 상승 생태계 지원.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힘을 씁니다. 커뮤니티 재단 공식 출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더리움도 크립토 자산 중에 한 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배짱으로 시가총액 2등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배짱인 건가? 광고나 뭐 홍보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열심히 일하는 알트코인들 있죠. 뭐 무슨 회사랑 뭐 협업을 맺었고 뭐 서밋을 가졌고 어디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고 막 대서특필을 해. 그래서 자기네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얘네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코인 회사들보다 기술력으로 앞서간다? 의미가 없죠. 이미 뭐 생태계를 갖췄으니까 지네들이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다 이제 커뮤니티 재단이 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광고라던가 대중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 이더리움 가격 상승 영향에는 굉장히 좋다. 나쁘지 않다. 자, 이더리움 커뮤니티 재단 1이더 $10,000 만드는 것이 목표. 이런 포모 심리를 유발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좋죠. 나쁘지 않다. 자, 바닥 찍고 대반격 앞뒀다. 포지션 기간 가격 3가지 상승 총매. 그래서 어떤 거를 3가지로 잡았는지 한번 볼게요. 대규모 하락한 뒤에 가벼워졌다. 포지션이. 기관들 그리고 전통금융의 인프라 채택.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뭐 수도 없이 다뤘던 거고. 비트코인 대비 높은 가격 상승 여력. 요것도 맞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 기대 상승률이 굉장히 더 높다.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뭐 이런 상승 촉매 이런 호재들이 있다. 그럼 다 필요 없이 어찌됐든 간에 월가 기관들이 이더리움 체인을 쓰거나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기가 가스 시대 선언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광고죠. 로빈후드 이런 식으로.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합시다. 자, 6억 불 어우 잘 들어왔네요. 자, 여러분들 7월 1일 날 3억 불 빠져나갔죠? 요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기 리밸런싱, 월말 월초 리밸런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끝나니까 귀신같이 또 들어오죠. 4억 불, 6억 불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들. 계속 들어옵니다.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계속 들어온다는 거. 자, 이더리움도 유의미하게 들어왔네요. 1억 4천만 불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1억 4천만 불. 그래서 살짝 아쉬운 게 이번에 제가 독립기념일 날 요 말씀 드렸죠. 그동안 코인 시장은 조금 불리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날 장 마감하거나 주말에 증시가 좀 떨어질 만한 이런 것들을 터뜨리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런 좀 안 좋은 것들, 악재들 이런 것들은 코인 시장이 정면을 때려 맞았는데 이번 7월 4일 날 만약에 독립기념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 코인 시장도 긍정적으로 혼자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는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유의미하게 올라가진 않았죠. 그래서 사실 독립기념일이나 이런 거 아니었으면은 이더리움 유입도 그렇고 비트코인 유입도 그렇고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4일 날 제일 많은 유입량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1억 4,800만 불 들어왔다는 거 보면 3일 날 아깝긴 합니다. 아쉽긴 해요. 근데 의미 없다. 어차피 오늘 미국 증시 열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비트나 이더나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번 주부터. 솔라나 ETF 플로우 테이블도 생겼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솔라나 ETF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게 생겼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요 상품은 사실 현물 ETF 반쪽짜리 상품이다. 크게 의미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짜 블랙록이 주관하는 현물 ETF 상품 나오면은 그걸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솔라나 투자분들도 많고 재미삼아 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7월 9일 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됩니다. 7월 10일 날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죠. 크게 뭐 변화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합니다. 이제 7월 3일 미국의 고용지표 실업률 순조롭게 넘어갔고요. 이제 7월 달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 물가지표 발표돼요. 15일 날. 다음 주 언제지? 15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요거 중요합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 생산자 물가지수도 뭐 크게 올라가진 않겠죠. 소매 판매는 뭐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일본 금리 결정 가능성 있습니다. 20일 날 참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부터는 충분히 금리 인상 가능성 있다. 그리고 31일 연준 금리 결정 있죠. 이것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 인하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8월 9월 달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 채권 시장에 미리 선반영되는 이런 얘기들을 줄지 안 줄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